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9일 오전 2시 7분입니다. 제가 새벽에 방송을 할 때는 긴급한 뉴스가 터졌다든지 아니면은 화가 날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는 후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막스 부트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북핵 협상에 대한 글을 자주 써왔고 아주 정확한 관찰이었습니다. 워싱턴에 있으니까 아마도 이 세상 돌아가는 것, 특히 한반도 상황에 대한 깊은 정보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고 아주 영어 문장이 좋습니다. 이 막스 부트가 이틀 전에 쓴 칼럼을 읽고 있으니까 걱정이 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읽어본 칼럼 중에서 가장 기분 나쁜 칼럼입니다. 이 내용이. 요지는 이 칼럼의 끝에서 끝문장이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한국인이나 아프간 사람이라면은 트럼프로부터 버림받는 상황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달인이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협상 종결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로는 엉터리 협상가다라는 사실이 이번에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장벽 건설을 둘러싼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들통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을 위한 경비를 미 하원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이 연방정부를 한 달이나 폐쇄할 정도로 강력한 대결을 하다가 끝에 가서 아주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 양보하고 다시 정부 문을 열고 그렇다고 장벽 무슨 예산을 확보한 것도 아니고 그걸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협상가로서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당하고 있구나. 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 막스 부트의 이 칼럼의 요지를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칼럼은 트럼프가 김정은과 두 번째 만나기로 한다는데 김정은이가 핵 폐기는커녕 오히려 핵 능력을 증강하고 있는데 만난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애매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상당한 양보를 미국에 요구하였다. 그는 제재 완화, 한미 군사훈련의 종식, 평화협정과 종전선언, 그리고 이 지역으로부터 핵무기 철거를 요구하였다. 존 볼튼 안보보좌관은 북한의 이런 요구사항을 들어줄 듯 말한다. 그는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핵무기를 폐기할 것이라는 전략적 결정에 대한 의미 있는 신호가 있어야 제재 해제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합의하기까지는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과 달라졌다. 그러니까 볼튼이 이제 묘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비핵화를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보여주는 신호, 이렇게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있으면은 제재 완화를 시작할 수가 있다. 그게 뭘까요? 비핵화를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핵 시설이 있으니까 이걸 폐기하겠다고 목록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신호만 있으면은 그게 뭘까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볼트는 낡은 영변시설을 해체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 있는 신호로 해석해가지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그대로 있는데도 제재를 완화하고 평화선언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영변의 시설은 과거에도 한번 해체 쇼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 무렵에 냉각탑 폭파 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거기다가 오히려 나중에 농축을 하는 시설을 더 짓고 말았어요. 그것은 쇼였습니다. 그런 쇼를 또 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미국과 한국은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를 빌미로 삼아 방위비의 2배 증액을 원했던 트럼프는 북한과의 공허한 합의를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를 시작한다고 선언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지금 원래 2배 16억 달러, 매년 16억 달러를 달라고 했는데 한국 정부는 지금 약 9천억인데 그걸 1조 원 정도로만 올려주겠다 해서 서로 다투고 있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옛날부터 방위 분담에 대해서 매우 예민했어요. 2년 전에도 이걸 가지고 그냥 주한미군을 빼버리자고 즉흥적인 결정을 하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마티스 국방장관, 켈리 비서실장, 딜러슨 국무장관, 맥마스터 안보부 장관이 말렸는데 지금은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잔뜩 트럼프를 지금 화나게 만들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인데 그 의도는 그렇게 해가지고 트럼프가 스스로 주한미군을 빼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권의 목표는 북한 정권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에 있다고 보면 뭐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두 번째 김정은 만나면은 김정은이 애매모호한 약속을 하는 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아주 신경질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나 주한미군 감축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 및 주한미군 철수가 결합되면은 한국과 일본은 자력으로 스스로를 지켜야 할 상황에 처할 것이다. 끔찍한 이야기죠. 자력으로 핵무장한 북한군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핵을 갖지 않는 한국이? 막스 무트는 또 이어서 아프간 사태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트럼프는 아프간에서 철군하기를 더욱 원한다. 아프간은 한국과 다르게 혼자 힘으로는 생존할 수가 없다. 트럼프는 우선 미군 14,000명 중 반을 철수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 특사는 2020년 재선 선거 때까지 미군을 전원 철수하는 것을 목표로 탈레반과 협상하고 있다. 탈레반은 미군이 철수하여도 아프간이 국제 테러 집단의 기지로 이용되는 것을 막겠다고 약속했다는데 이건 믿을 수 없다. 1973년 월남 평화협정의 재판이 될 것이다. 이게 참 기분 나쁜 대목입니다. 닉슨은 10월 미군의 철수를 가져온 평화협정을 명예로운 평화라고 했으나 2년 뒤 월남은 망했다. 명예도 평화도 없었다. 미국은 탈레반이 약속을 어겼을 때 미사일 몇 방 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미국 역사상 최장의 전쟁을 다시 시작할 의욕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미군이 떠나면 종교 조각으로는 탈레반을 묶을 수 없을 것이다. 아주 우리가 가장 기분 나빠하는 월남 예를 들고 있습니다. 월남, 한국, 아프간을 하나로 묶는 것은 뭐냐? 미군이 빠져버리면은 망한다. 월남은 망했고 아프간도 곧 탈레반 세상으로 갈 것이다. 그럼 한국은 예외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던지는 글입니다. 탈레반과 김정은은 트럼프가 속이기 쉬운 상대라는 것을 이제 알아차렸을 것이다. 트럼프에 대한 모독입니다. 모욕입니다. 트럼프가 아주 거칠게 나오고 해서 좀 겁을 냈더니 자세히 한번 살펴봤더니 한번 다루어 봤더니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이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게으른 장사꾼과 교활한 전략가가 만나면은 장사꾼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법 이민자 차단 장벽 건설을 둘러싼 협상에서 실패한 트럼프는 외교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하여 더욱 절박한 심정이 되어 있다. 내가 한국인이거나 아프간 사람이라면 그로부터 버림받는 상황을 걱정할 것이다. 걱정이 되어서 새벽에 이 방송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걱정한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정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행복을 지켜줄 망정 5천만 국민들의 생명재산 자유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권 연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킬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이게 저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